네, 제가 보통 이제 매년 거의 한 10월 정도에 이제 원문, 각 모든 법들의 원문을 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요점 정리로 하고, 그 다음에 됐을 때는 바뀐 것들, 그때 또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들만 제가 추려가지고 또 말씀드리는 시간들을 중간중간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뀐 법이 있으면은 요게 좀 바뀌었다. 요런 말씀을 이제 그때마다 개정법이 있을 때 뭐 설명드린 시간을 뒤에 가져서 그때 요게 이렇게 바뀌었네라고 뒤에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사실 그 화재안전기준도 마찬가지고 소방법도 마찬가지고 원문 전체를 한번 쭉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뀐 것들만 그 자리에 바꿔놓는 개념으로 학습을 해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있던 원문을 한번 쫙 기억하시는 거. 근데 이게 뭐 암기가 안 돼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원문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점 정리로 한번 복습 한번 하고 또 이제 뭐 문제를 막 풀다 보면 그 요점 정리들이 문제 해설에 막 붙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문제 풀 때마다 그냥 해설 읽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눈에 익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학습은 눈에 익는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맞고 그런 것들은 그냥 계속 보시는 게 좀 맞다고 들어요. 틀어놓고 많이 보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주제가 화재 조사라는 주제인데 이게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로 따로 빠졌어요. 조사 관련된 어떤 법률들, 그래서 원인 조사, 피해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화재 조사법으로 따로 빠졌기 때문에 일단 보실 내용은 아니고요. 조사법 공부를 따로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시험에 나올 부분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조구급도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도 따로 정해졌습니다. 그것도 그쪽 법에서 보시는 부분이어서 뭐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보실 필요 없고,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하는 법률도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고 그 법률도 그 법안에서 따라가는 부분이어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나오는데 뭐 크게 중요한 주제는 없어요. 그 국가의 책무, 뭐 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 수립 등 행정상, 재정상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등의 지원으로서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 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수소방 제품 전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크게 뭐 보실 중요한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39조 6번도 소방기술 연구개발 사업 수행이라고 해서 이런 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뭐 연구기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산업기술원이라든지 국립소방연구원이 새로 생겼거든요. 국립소방연구원이 이제 우리 국방산업연구소처럼 소방기술이나 소방제품을 연구개발하는 이런 단체들로 국립소방연구원이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현재 업체들이 만들어낸 제품을 검품하는 기구로 현재 된 상태고요. 산업기술원은 국립소방연구원이 그냥 새로운 것들을 막 연구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단체가 된 것이고, 안전원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안전원은 이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현재 국가기관이 그런 식으로 좀 구성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방조직 내에서, 소방관서 조직 내에서 아까 소방기술민원센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소방조직 내에서 만들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의미 없고요. 그럼 39조 7번은 소방산업 국제화 산업. 국가는 요런 이제 우리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뭐 시책을 마련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K 소방산업도 이제 K 국방처럼 앞으로 수출할 이런 산업 여건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소방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국제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 그리고 국제 전시회, 그다음에 산업 후계시장 개척,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이제 제 8장에 보시는 건 이제 한국소방안전원의 주제인데요. 한국소방안전원이 원래 과거에는 그 방화관리자협회, 원래는 방화관리자협회로서 있었는데, 그게 뒤에 이제 한국소방안전협회로 명칭 변경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업기술원과 이제 동급의 개념처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안전원을 이제 올린 거죠. 등급을 올리고, 이제 원래 사단법인이었던 단체가 재단법인 형태로 바뀌었는데,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에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수행과 소방관계 종사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다라고 하고요. 이 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입니다. 지금은 재단법인, 자금이 이제 워낙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어떤 장학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단체로서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조 2번부터 보시는 건 이 안전원이 하는 업무 사항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안전원장이 이런 기술, 안전관리 기술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 조사를 이제 실시하도록 했고요. 또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원장은 이런 청장의 교육 결과를 또 평가 분석하고 보고해야 하며 이런 교육 평가 결과를 교육 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안전원장은 교육 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장한테 되는데 필요 없습니다. 이 위원회 내용도 공부하실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안전원이 보통 하는 업무사항, 이건 좀 중요하게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뭐 소방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각종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그다음 소방 업무에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들, 보통 리서치 같은 것들 많이 하고요. 그럼 국제협력, 그리고 기술 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안전원은 뭐 다음에 각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업등록하던 사람들, 그래서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업체 대표들로서 회원이 되는 사람, 그리고 안전관리자라든지 기술자라든지 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사람으로서 또 회원이 되는 사람, 기타 급박, 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는 사람은 뭐 회원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 근데 결국은 회원이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원으로서 관리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안전원 정관에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목적, 명칭,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이사회, 회원과 임원, 재정 회계,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고 이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안전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또 인가를 받아서 정관 변경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44조의 안전원의 운영 경비라고 해서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후에 재원으로 충당한다. 뭐 수익금, 회원의 회비, 자산운용 수익금, 급악 부대 수입이라고 하고요. 그럼 44조 2번에 보면 임원 나오는데 뭐 안전원의 임원으로 원장 1명 포함한 9명 이내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원장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뭐로 되어 있고요. 근데 뭐 관련 내용들이 이제 안전원 관련된 부분 주제들인데 시행령에 보게 되면 우리 안전원장이 이런 평가심의위원회 구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크게 외우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보실 만한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감독도 뭐 소방청장이 감독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법규상에 이제 보칙이 나오게 되고요. 소방청장이 이제 안전을 감독한다는 거, 청장이 감독한다는 거,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자, 49조 2번에 보면 이제 손실보상 주제가 나옵니다. 자, 청장 또는 시도지사예요. 원래 사실 그 손실보상은 시도지사가 주체인데,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반드시 손실보상은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6조 3 1항에 따른 조치, 어떤 뭐 긴급 조치라든지 아까 우리 앞에 봤던 어떤 조치들, 그 다음에 이제 24조 1항에 따른 이건 이제 예방 조치, 화재 예방 조치,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방활동 종사로 인해 사망 부상 입은 자, 아까 강제 처분, 이양 사망에 따른 강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 입은 자, 27조가 이제 긴급 조치, 아까 전에 가스 유류 차단하는 거, 이런 손실 입은 자, 요렇게 손실을 어떻게든 입은 자들은, 요런 손실을 입은 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뭐 시효의 끝남으로써 소멸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필요한 뭐 기준, 금액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요. 밑에 이제 개정상이 앞으로 이제 뭐 변경된 부분이 여기 있는데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없어요. 의미 있는 내용은 없어요. 의미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사실상. 그래서 이게 시행령에 보게 되면 손실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뭐 보실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사상자 보상 금액도 뒤에 여기 별표를 보게 되면 이제 뭐 후유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장애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외울 게 아니라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어떤 손실보상 금액이 정해져 있다. 손실보상 이제 지급 절차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법 49조 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에 적법한 소방 업무 또는 소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 청장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지급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해 줘야 되고 만약 이게 바로 이제 정해져서 60일 이내에 정해졌으면 여기 있네요. 여기 결정일로부터 바로 요거 보겠습니다.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통지단 날로부터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시불로 이제 지급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밑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밑에 내용들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일시불이 원칙인데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 그 밑에 이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 설치할 때 뭐 위원장 한 명 나오는데 크게 외부 상은 아닙니다. 이것도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있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넘어가도 되고요. 위원회 재척 깊이 이런 것도 뭐 크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해임 이런 것들도 계속 보상위원회 얘기입니다. 고유 10개월 정보 보실 필요 없고 시행령은 여기서 끝나요. 시행령 문서는 끝나고 그래서 법규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하여튼 손실보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말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10장 벌칙으로서 이게 또 제일 중요한 주제고요. 모든 법은 제일 마지막에 벌칙이 있거든요. 이 벌칙 부분이 워낙 또 중요한 주제고 그래서 50조 벌칙 보시게 되면 소방기본법에서 제일 큰 게 5년에 5천입니다. 제일 큰 게 5년에 5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인데요. 그 사항이 보게 되면 16조 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 행위를 한 사람. 그래서 네 가지로서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을 방해한 거죠. 그래서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소방대가 뭐 현장에 출동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출동한 소방대의 장비를 파손하여 뭐 효용을 해치고 방해하는 행위. 요게 이제 5년에 5천이라고 하고요. 또 이번에 소방자동차 출동을 방해한 것 역시도 5년에 5천이라고 합니다. 일단 뒤에 가태료도 있겠지만 그럼 3번에 사람을 구출한 일 또는 불을 꺼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일을 방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게 각 우리 그 소방활동 종사명령이에요. 요게 종사명령. 종사명령을 받아가지고 또 출동한 의용소방대원 사람들을 보통 말합니다. 그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활동 역시도 방해한 것도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5년에 5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 4번에 보면은 이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요 개념이 그런 거죠. 함부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효용을 해치거나 또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돼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부로 우리 시상수가 연결되어 있는 소화전을 물을 뺐으면 안 돼요. 그 물을 빼갖고 내가 사리 사욕으로 그 물을 뺐쓰게 되면 나라의 돈을 안 내고 물을 쓰는 거거든요. 수도세를 안 내고. 그래서 이거는 5년에 5천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공사하다가 땅 파가지고 시상수를 끌어와가 자기 건물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소화전 그 배관 쪽을 따가지고 막 공사해서 물 뺐으면은 모를 수 있거든요. 이게 수도 계량기가 안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걸리면 바로 뭐 한다고요? 5년에 5천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함부로 뭐 하면 안 된다?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상. 근데 여기 이제 5년에 5천짜리들로 구성돼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이 보게 되면 3년에 3천짜리예요. 3년에 3천짜리가 25조 1항에 따른 처분. 아까 25조 1항이 뭐였냐면 강제처분 명령의 1항. 그게 이제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불이 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거에 대한 걸 방해한 자 또는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에 3천.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300만 원 벌금으로 내려오죠. 그럼 이제 밑에 3년에 3천 바로 밑에 300벌금이에요. 300벌금인데 그게 이제 2항 및 3항에 따른 강제 처분. 아까 전에 그 대상물 토지 외의 대상물 토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주정차된 차량 나옵니다. 사망이.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한 처분을 방해한 자가 300만 원 벌금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가고, 여기까지 가고, 100만 원 벌금이네. 200벌금이 아니라 100만 원 벌금에 다 포함되는데 100만 원 벌금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데 남은 것 전부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벌금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까 생활안전활동 방해한 거, 그리고 관계인이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 관계인이 뭐 신고도 안 하고 어떤 피난 유도도 없고 뭐 그런 거 안 한 관계인입니다. 요 관계인. 요 사람들도 100만 원 벌금. 그리고 피난 명령 위반도 100만 원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그 긴급 조치 방해한 거. 요거 아까 그 가스 수도 통신 같은 거 이게 잠금이나 폐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걸 방해한 거. 요게 100벌금에 다 포함돼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100벌금. 그 다음에 이제 54조 2번은 감경 규정이고요. 의미 없고. 양별 규정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양별 규정은 사실 기본법은 크게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공서법에 중요한 내용이고, 대표자하고 개인한테 같이 부과한다. 뭐 법인과 대표자에게 뭐 같이 부과한다는 뜻인데, 이건 공서법에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이 과태료입니다. 기본법에서 과태료가 또 중요한데요. 이 과태료는 500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500만 원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100과태료가 있고, 그럼 제일 밑에 가면은 여기 20만 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과태료는 500, 200, 120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죠. 그 앞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 벌금은 징역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서 그 주민등록에 밑줄 빨간 줄 끄이는 거, 기록이 남는 거. 근데 과태료는 그냥 처분하면 끝나는 거, 기록이 안 남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실 용어가 벌금, 과태료, 과징금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뒤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중법에서도 다른 용어 한 개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거 벌금과 과태료예요. 근데 과태료는 이제 기본법상 500과태료, 200과태료, 100과태료, 20과태료가 있다는 거. 그 중에 500만 원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항이 두 가지. 그게 이제 화재 또는 구조구 활동이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재난 재개발 위반 사항을 본부, 소방서, 관계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요게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 안 한 거네요. 신고 안 한 관계인들. 아까 전에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상황을 알리지 아니한 건 관계인이 500만 원 과태료가 있고요. 앞서 우리 100만 원 벌금 자리에 보게 되면 여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00만 원 벌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안 한 거, 신고 안 한 관계인은 또 500만 원 과태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사실은 별건이라서 뭐 과태료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뭐 과태료건하고 벌금 걸치건은 서로 다른 건이라서 요렇게 이제 어떤 행정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관할서에서. 그 다음에 이제 200만 원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0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남은 것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남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유사명칭 나오죠? 유사명칭. 그럼 기타 함부로 활동국에 출입한 거하고 출동에 지장을 준 자, 여기 200과태료인데, 외워야 될 게 사실은 뭐냐면 100과태료입니다. 100과태료가 딱 한 건이라서, 100과태료는 이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거, 100과태료. 그 다음에 이제 500과태료가 요 두 개. 그냥 그 거짓으로 신고한 거 하고, 그냥 불났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관계인한테 500과태료 될 수 있다는 거, 요 두 개. 그거 외우시고 나머지는 200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과태료도 아까 처음에 수업 중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19조 2항이 뭐였냐면 아까 오인할 우려가 있는 어떤 연막 소독을 하려고 할 때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하지 아니해가지고 주변에 누군가가 신고를 해가지고 출동하게 한 사람한테는 직결과태료로 20만 원. 그래서 보시면 요 20만 원 과태료 밑에는 누가 돼 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본부장 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돼 있잖아요. 여기는. 근데 앞서 100만 원 과태료 건까지는 다른 조항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위에 누가 돼 있냐? 관할시도지사, 본부장,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돼 있어서 원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100만 원 이상의 건들은 시도로 넘어가서 시에서 내려와요. 과태료 내려오는 게. 근데 이거는 본부서에서 바로 때릴 수 있는 거. 요게 20만 원 과태료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태료 종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법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5년에 5천이 있고 3년에 3천이 있고 원래 그 밑에 이제 1년천이 없어요. 없고 바로 이제 300벌금이 있고 그다음 100벌금이 있고 300벌금, 100벌금. 원래 200벌금 있었는데 그게 또 빠졌습니다. 예방법으로. 300벌금, 100벌금이 있고 과태료가 이제 500과태료가 있고 200과태료가 있고 100과태료가 있고 20과태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레벨이 일단은 소방기본법상에 있더라라는 개념을 한번 체크하신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소방기본법 원문을 다 보신 거거든요. 소방기본법 전체를 한번 별표도 보면서 중간중간 보면서 본 건데 사실 이제 좀 빠진 부분은 저희 원문에 보게 되면 또 이제 여기 시행령에 보게 되면 시행령 제일 밑에 이 별표들 중에서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요. 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또 열어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뭐 일반 기준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면 1차, 2차, 3차가 나오거든요. 1회 과태료, 2회 3차 과태료. 그래서 요게 한번 1차 과태료 봤을 때 우리 앞에서 유사명칭 사용한 경우가 200과태료였거든요. 그 200과태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유사명칭이. 근데 이게 처음 유사명칭 썼다고 해서 바로 200과태료 안 하고요. 1회 걸렸을 땐 100과태료입니다. 그럼 요게 걸리고 나서는 1년이 지나고 나는데 1년이 지나기 전에 또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 2회차 돼요. 150과태료. 근데 만약 1년이 지나고 한 1년 반, 2년 지나고 나서 했다. 그때는 다시 1회 과태료입니다. 명칭 과태료 받는 게.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보면은 이제 기간의 내용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보면은 최근 1년간이에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유사명칭. 그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사람 거짓으로 알린 거에서 또 200, 400 아까 500과태료였잖아요. 500과태료인데 그게 200, 400, 500이지 한 번에 500과태료 되진 않는다 이거죠. 그냥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요런 과태료 보행표가 있는데 요것도 사실 제가 뭐 외우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단 1회, 2회, 3회로 나눠져 있더라. 여기 과태료 부과 기준 표가 있어서 여기 맞춰서 부과한다는 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제일 밑에 원래 서식이 워낙 많아요. 이 서식에 보면은 이제 소방용수조사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경력증명서 안전교육사증에 대한 것도 서식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일단 뭐 다 보실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내용들은 원문을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보실 거는 요점 정리를 한번 복습 한번 하고 문풀도 하면 됩니다. 문풀 막 하면서 이제 그냥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답이 보이는 거죠. 계속 풀다 보면 답이 보이는 개념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고 또 이제 이 내용들이 우리가 뭐 본격적으로 뒤에 가서 서술형 시험을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래서 기본법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뭐예요? 소방대들입니다. 소방대의 소방 활동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 것이지 일반 국민들이 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소방 기본법이 뭐냐면 말 그대로 기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방대의 조직하고 일반 국민들이 지키니까 같이 있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화재 예방법에 있는 특수가해물이라든지 보일러 관련된 취급 기준도 같이 있었어요. 기본법에 원래. 근데 이번에 분법이 되면서 이제 소방 기본법 무조건 뭐만 남았다? 소방대가 활동하는 사항들에 대한 것만 규정했다 이거죠, 이제. 기본법은. 그럼 뒤에 가서 이제 화재 예방법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 화재 예방법이 이제 원래 기본법에 있던 뭐 특수가해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빠져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이제 일반인들이, 일반 관계자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을 화재 예방법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있더라.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소방 안전관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따로 묶어가지고 예방법으로 묶어놨습니다. 하여튼 이게 법규가 좀 분법이 됐다. 이런 말씀드리고 소방기본법은 현재 지금 주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조들, 그 조들 주제로 정리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일단 원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원문 보는 법은 이제 아실 것 같고요. 법칙 들어가셔서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공서법도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저하고 같이 이제 원문을 보면서 한번 쭉 같이 훑어보는 시간인 거고, 이제 뭐 시험 대비하는 부분은 어차피 교재를 가지고 요점 정리하면서 공부하고 문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시험 대비고,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공부하시는 법규는 이런 식으로 쭉 읽어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본법은 사실 뭐 일반인들이 쓸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공서법이라든가 시설법 가면 이제 관리사들 아니면 사업자 대표들이 써야 될 양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 법들에 수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건 그때 그 법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